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별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 보고서, 야근.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여유조차 없는 게 직장인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부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로 흘러왔는가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단숨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부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직결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구나. 저와 함께 부의 지도를 펼쳐가 보시죠. 부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흔히 돈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원초적입니다.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매년 범람을 일으키면서 그 땅은 비옥해졌고 농사는 대풍을 맞이했습니다. 남는 곡식, 즉 잉여 생산물은 처음으로 저장되고 교환되고 권력자에게 집중되며 부라는 개념이 태어났습니다. 부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는 과연 오래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제국들의 역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을 떠올려 보세요. 도로, 법률, 군사력. 당시 로마는 유럽 전역의 부를 쥐락펴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내부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격차, 정치적 부패, 끊임없는 내전과 권력 다툼. 결국 로마는 외부의 침입보다 자기 내부의 문제로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쇠퇴의 그림자는 그렇게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부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부를 끝내 지켜낸 나라는 없었던 걸까요? 이제 시선을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15세기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대서양으로 나아갑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싹쓸이했고 단숨에 황금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땅덩어리와 제한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금융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국제은행 시스템. 네덜란드는 무력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무역의 허브가 되었고 짧지만 강렬한 금융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영국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산업혁명과 증기기관, 그리고 광대한 식민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처럼 세계의 부를 독점했습니다. 새로운 교역로와 기술을 먼저 잡은 나라가 세계의 부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20세기 이후 이 부의 흐름은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무대는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끝없는 이민자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기회로 삼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달러는 기축 통화가 되었고 미국은 자본뿐 아니라 신뢰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실리콘밸리가 등장합니다. 아이디어가 곧 부가 되는 시대, 즉 지식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것이죠. 부는 이제 더 이상 땅이나 금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뢰, 아이디어,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시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지막 무대는 아시아입니다. 일본은 서양의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 불과 수십 년 만에 산업화를 이루었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교육과 기술, 그리고 IT 산업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엄청난 부를 다시 끌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세계 경제는 단순히 서양의 무대가 아닌 다극화된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경고합니다. 모든 나라는 사이클을 가진다.
과거 로마도, 영국도, 미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부도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부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22개의 나라로 잇는 부의 세계사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부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지켜졌으며 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부의 흐름을 읽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 직장인에게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을 아는 건 곧 내 커리어와 재테크,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이유를 보면 내부의 균열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었고, 네덜란드가 번성한 이유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남들보다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건 지금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 두 번째, 나를 지탱해줄 새로운 역량. 세 번째,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을 읽는 눈. 이 세 가지를 준비한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자신의 부와 커리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이 책을 펼쳐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별리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언제나 부의 흐름을 먼저 읽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